안녕하세요. 오늘 건축법 하는데 건축법을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오늘 한 내용만 계속 반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 책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진도 똑같으니까 펼쳐놓고 기출문제를 한번 솔솔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배운 건축법만 계속 한번 풀어보는 거, 잘 때까지. 딴 거 하지 말고, 안 배운 거 하지 말고, 지나간 거 하지 말고, 오늘 배운 것만 한 5번 정도 반복하면 머릿속에 외워지니까, 이게 150페이지에 7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 암기는 세월이 가면, 반복이 되면 암기 되니까, 한번 이 워낙 건축법은 단순한 거라 이렇게 이제 책도 펼쳐놓고 칠판 보면 할 텐데, 시험에 건축물은 안 낼 수가 없어요. 건축물은 시험을 낸다는 거,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면 보면 책보다 이게 참 좋은 게 제일 저 위에 건축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를 이것저것 뽑아서 낼 때 건축물의 개념을 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 개념에 해당하는 거라 하더라도 여기 두 번째 보면 건축법 적용이 배제된단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얘네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여기에 예전에는 4개였는데 하나가 추가돼서 5개 됐으니 문제 출제 유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지만 알고 보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무대포로 안 외워도 답이 보이는 경우는 참 많아요. 막 외워야 되는 강박관념에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 좀 5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절반은 건물, 건축물, 절반 토지인데, 건축물은 등기고 뭐고 간에 건축법이 기본이에요. 건축 허가받아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이 지어져야 대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대장이 올라가고 그 대장을 띄어서 이게 내 겁니다. 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전 등기 떨어져야 뭐 186조든 나발이든 이전 뭐 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전 등기 하기 위한 전 단계가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건축물은 여기 29개의 건축물의 용도 속에 다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도 없는 특별한 걸, 예를 들어 몇 년 전을 예를 들면 동물 화장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법에. 그러니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시청, 군청 가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게 없는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법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민원 제기했겠지. 그러니까 동물 화장장, 동물 전용 납골 시설을 하면 묘지 관련 시설 속에 법을 개정해서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법은 수시로 시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걸 예상해서 법은 만들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법은 따라가는 거고, 있었던 일을 따라가는 법, 과거 학문. 정치는 미래. 정치가 뭐냐면 대통령 후보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되면 뭘 해주겠다니까. 항상 정치는 미래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건축물 봐봐요.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의 정착 이 부분을 한 2번 읽으셔야 돼요. 2번 정도 반복하면 돼요. 토지에 기본적으로 뭐 하라고?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하는. 공작물이라는 얘기는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 반드시 뭐가 있으라고요? 지붕. 잘 보면 지붕과, 건축법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약간 말장난 좀 쳐요. 복잡한 내용들은 말장난 안 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단순하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 왜 건축 면적 구할 때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외벽으로 돼 있으니까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고. 외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논리적으로 보면 지붕과 기둥, 지붕과 또는 벽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그러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붕 또는 기둥과 벽 이렇게 장난치면 틀리다는 걸 알면 돼요. 그냥 입에 붙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되게 쉬운 건데 신경을 잘 안 쓰는 걸 낸단 말이에요. 이에 딸린 시설물이란 말 나왔죠.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이런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은 그러하지 않다,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 공연장, 뭐 차고, 창고 이런 거 지을 때도 정축한다면 정축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얘들도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두세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얘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된다. 얘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법 얘는 적용 안 할게. 건축가에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개를 시험 낼 때 예전에 야내가 없을 때, 미험이 없을 때는 4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수십 년간. 그럼 요 4개에다가 일반적 건축물을 넣어놓고 건축법 적용 대상인 것 찾아라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5개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올려놓고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 적용 안 하는데 주택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오는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이렇게 외우듯이 자 봐요. 지정되었거나 가지정된 문화재란 말 나왔죠.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되지 일반 건축가에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부처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그런데 지정된 문화재는 적용 안 하지만 가지정 문화재는 적용한다고 낸 적도 있어요. 지정됐던 가지정됐던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면 철도, 궤도 봐요.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이라고 돼 있죠. 철도, 궤도, 선로 부지는 지목이 철도용지란 얘기잖아요. 지목 철도용지란 거 있는 건 알죠? 수도용지도 있나요? 수도용지도 있죠?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요. 2달 전만 해도 수도용지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랬는데. 잘 보면 얘를 운전 보안 시설, 보행자,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 이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질 않아요. 얘는 절대 따로 내지 못하고 항상 얘 낼 때는 이걸 들어가야 돼요. 얘를 빼버리고 깔끔하게 플랫폼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은 철도 관련된 법으로 설치 관리해야 되지 일반 건축법으로 할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문화재, 철도 이렇게 기억하고 이거 따닥따닥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지문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이런 말 나오면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잖아요. 요 놈은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법이 아니라 도로법 등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 철도, 이게 톨게이트가 박스처럼 생겼으니까 톨게이트 박스,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그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볼을 설치하면서 컴퓨터로 수문을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설치하는 거예요. 하천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암기하면 돼요. 암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세계사 국사 외우듯이 그거 엄청난 게 아니고 걔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간단한 걸 암기하는 거니까 머리 좋을 필요도 없고 우리 정도면 딱 좋아요. IQ가 5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요? 80, 90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나 50, 60, 70 왔다 갔다 해요. 한 이틀 푹 쉬면 70, 과음하면 50 이렇게. 과음하고 나면 그 다음날 식구들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50, 좀 푹 쉬면 70 이렇게. 그래서 이 5놈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가 시험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무슨 법일까요?
건축법 배운단 말이에요. 건축법하고 진짜 주택법하고는 조금 달리 가야 돼요. 이게 4장이 건축법, 5장이 주택법이거든요. 건축법에서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모든 것이 건축법에서 출발해서 가야 돼요. 건축물 대장 위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여기 보면 여기 단독주택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여기 야가 종류가 몇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4가지잖아요. 주택법은 단독주택이 공관이 들어가면 안 돼. 3가지. 건축법은 4가지. 그럼 주택법에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공관 전음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공동주택 종류 몇 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건축법은 4개요. 주택법은 이 중에 기숙사가 빠져.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가니까. 그럼 주택법상 공동은 종류 몇 개? 3개. 단독도 3개. 건축법은 4개, 4개. 그렇지. 그런 것들도 기억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무슨 책형이 A형은 주택법 먼저, 건축법 뒤에, B형은 건축법 먼저. 그러면 얘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막 푼단 말이에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시오 그러면 건축법인가 보네 하고 막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문제 40문제 풀지만 문제 설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걸 안 읽어볼걸요? 쓱 보고 두두두 그냥 막 풀어나가요. 그 정확하게 12개, 6개, 6개 탁탁탁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문제가 주택법령 문제인지 건축법령 문제인지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40문제가 B형이 완전 섞여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전자 그건 복불복인데 정상적으로 A형은 우리 공법 순서 그대로 시험을 나와요. 국토법도 광역부터 순서 그대로. 근데 B형은 1번이 농지법, 2번이 개발법, 3번, 4번이 건축법 막 이런 식으로 막 섞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정말 운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똑같은 조건인데 완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개발법 2개 풀고 건축법 나오고 막 정비법 나오고 막 농지법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욕을 엄청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 정도까지는. 국토법은 국토법 안에서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 주택법, 건축법은 바꿔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건축법이에요. 자, 건축법은 단독주택 일단 뼈다구부터 알아야 돼요. 종류 몇 개? 4개. 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자, 요 다가구 있죠. 요거. 다세대가 아니에요. 다가구. 자, 다가구는 단독이요. 그러면 12채짜리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 통으로 내가 재개발할 때 분양권 몇 개? 하나 나와, 하나. 단독이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그걸 다세대로 용도를 쓱 바꿔서 구분 등기를 해버리면 1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해야지. 구역 지정되면 법적으로 허용 안 하니까.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 밑에 이제 요 다중이죠, 다중. 자, 외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객관식이 잘 봐요.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걸 다 갖추란 얘기지.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이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거야. 이걸 틀리게 내면 660 뭐 4계층으로 내면 다 풀어요. 그런데 요건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빼고 다중주택이라 한다. 그러면 자, 학생들이 잘 못 봐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학생, 직장인 등이 여러 사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자, 바닥 면적 합계 330 이하이고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것은 다중주택이라 한다. 그러면 뭘 틀린 줄 몰라. 야가 빠졌잖아. 빼버린다니까. 이 요건을 뭐라고 그래서 모두 갖춘 주택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침착하게 찬찬히 해야 되지. 지금도 또 글 올라온 거 보면 모의고사 뭐 점수 잘 나왔네 안 나왔네 지나간 소가 웃어요. 1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의고사 점수라는 단어를 입에 언급하면 안 돼요. 점수는 무슨 점수요? 그죠? 이게 큰 거 작은 거 구별도 못 하는데. 용어도 못 외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시간 안 배워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요 요건을 전부 뭐 하라고? 갖추. 그러면 이제 연습해야지 이제. 우리 옛날 고시원 있잖아요. 걔들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자, 얘들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안 갖추고
안 갖추고. 자, 욕실은요? 샤워는 해야지. 샤워는. 그 다음에 취사는? 취사. 밥에 먹나? 방마다? 그렇죠. 그렇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데, 뭐, 실별 욕실은 두지만 취사는 안 된다. 그 다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100평. 층수가 3개층. 3,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다시. 다중주택이라 하면 이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함정에 빠지는 게 줄 치고 수업 한번 듣고 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내가 스스로 입으로 떠들어 봐야 돼요. 학생이나 직장인들 여러 사람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실별로 욕실은 두고 취사는 안 됨. 자, 바닥 면적 합계 330, 층수도 3개층, 3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요 놈은 자, 요거는 이제 잘 안 내, 사실은요. 객관식 낼 때 요 다중주택을 잘 내지. 이건 너무 쉬워서. 자, 보면, 다가구로 지을 때는 몇 개층 이하로만 지어라? 4개층으로 가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로 가야 되거든요. 다가구는 3개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자, 얘도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 이하.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한다, 이런 거는 뭐 쓱 읽어보고, 곁다리로. 그 다음에, 세대수 제한하라, 이렇게. 몇 세대? 19세대. 자, 다가구 주택으로 지을 때 층수는 몇 개층? 3개층. 3개. 바닥 면적 합계 660. 세대수 19세대.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공간이라는 게 왜 총리 공간, 뭐 서울시장 공간, 관사이죠, 관사. 걔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걔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뭐 이런 거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쉬우면서, 집중만 잘하면 다 푸는 거. 아연, 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자, 공동주택 종류 몇 개? 4개. 그러면 뭘 아파트라고 하냐? 그러면 주택으로 서 있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 한다. 뭐 깔끔하게 입에 달하면 돼요. 그냥 열하지 마시고 5개층 이상이면 뭘로 분류? 아파트로. 자, 그러면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둘 다 연립 다세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닥 면적 합계가 610을 초과하면 연립으로 짓고 이하면 다세대로. 자, 연립 다세 차이점은 층수의 차이가 아니죠. 바닥 면적의 합계. 둘 다 4개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61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 다음 기숙사 볼, 이거. 자, 그 다음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거 지금 약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확실히 알죠, 이거? 공동주택은 종류 몇 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게 가장 기본이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떠올라야 돼, 이렇게. 떠올라야 다른 법 들어가서 이게 뚝뚝 떠오르지. 세부적인 걸 안 해온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세월이 켜켜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의 일종 건세. 진짜 우리 일종 건세 이거. 일종하고 이종 있잖아요. 섞어 놓거든요. 일종, 이종 섞어 놓으면 제일 좀 그래. 그래, 일종, 이종 섞어 놓으면 정서적으로 이건 좀 막 꾸리꾸리해. 그럼 다 이종이에요. 꾸리꾸리하면 다 이종이에요. 죽어 나가고 막 꾸리꾸리하고 막 이상하고 우리 애들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럼 다 이종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일종이에요. 일종. 그래서 일종으로 분류된 놈은 여러분 전용주거, 일반주거 할 것 없이 다 허용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요 일종 건생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걸 왜 했잖아요. 농가 단독주택, 초등학교, 조례가 정하면 일종 건생, 할렐루야, 그런 말.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용도를 왜 외우는지 모르네요, 지금. 이 건축물의 용도를 왜 외우는지 아세요? 21개 국토법 용도 지역 배웠지요? 지구 배웠잖아요. 교화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개 용도 지역별로 여기 정한 건축물 중에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정했으니까 여하가 모르면 안 되죠. 그 용도 지역별로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는 2종 건생, 1종 건생 둘 중에 1종 건생은 허용이 된다. 2종은 안 된다. 종교 집행량만 되고 1종 전용 주거 안에서는 공동주택을 다 지을 수 있다 그러면 O가 X가 연립 다세대만 지을 수 있다. 아파트는 못 짓는다. 그러죠? 저층은 딴 거다. 저층이 왜 나오니?
네가 그랬니? 지금 네가 그래서? 좀 전에 남자 목소리로 저층이거든요. 이렇게 저층. 못 들었어? 4층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자, 일종 전용 주거는 4층 이하만 짓는 거 있어요? 그거 일종 일반 아니야? 그러죠?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나? 그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1종 일반이 저층, 2종이 중층, 3종이 중고층.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그렇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베이스 깔려야 국토계획법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자, 일종 건생은 우리 요거 외울 때 동네 한 바퀴 삑 도는 거. 그죠?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다 된다. 주머니 돈 좀 챙겨가지고. 그래서 자, 우리 집에서 제일 출발할 때 동네 슈퍼. 그러죠? 봐봐봐요. 식품, 잡화, 의류 왕국, 서적 쭉 해놓고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장. 동네 슈퍼.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1,000. 그래서 동네 슈퍼 돈 얼마 들고? 1,000원 들고 이렇게 딱 출발. 그래서 동네 슈퍼 나와서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러죠? 차도 한 잔 먹고. 이게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란 말 나오잖아요. 제과점이야 뭐 다 아는데 휴게 음식점이 뭐냐 했더니 음료, 차 이런 거 파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카페, 다방, 찻집. 그러면서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인데, 자,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그래서 커피 한 잔 얼마? 300원 이렇게. 그래서 동네 일용품 소매점 갈 때는 돈 얼마 들고? 1,000 미만. 바닥 면적 합격에 제한이 있냐 없냐도 시험을 내니까 1,000 넘어가면 용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미만의 카페, 다방, 떡가게, 빵가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 찻집, 카페 이런 걸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차 한 잔 마시고 왜 이렇게 사람이 꾀죄죄하냐고 찻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2마디. 사람이 이렇게 꾀죄죄하냐고. 그 다음 부실하다고. 꾀죄죄하니까 때 빼고 광 내려간다고. 쉽게 외워야 된다니까. 이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바닥 면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500 미만 땡. 그죠? 이런 데다 500 미만인 것 하면 땡. 어째 하품을 시원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부실하니 운동 좀 해야 되잖아요. 하품하기로 하면 제가 지금 해야 돼. 제가 어제 내가 사고 쳐가지고 대구서 이제 전국 순회 오늘 새벽에 동남아 순회 공연 마치고 이제 KTX 표를 내가 착각을 해서 잘못 예매를 해가지고 저런 해가지고 막 어제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대구서 올라오는데 7시 차였는데 이게 서울서 내려가는 걸 내가 잘못 찍어가지고 표가 많더라고. 어째 밥 먹다가 원래 정상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점심 먹다가 표를 한번 검색해볼까 하고 했는데 갑자기 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좀 일찍 끝내고 일찍 가야 되겠다 하고 기존 걸 취소하고 얼른 표를 또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서울서 대구 내려가는 걸 그대로 입력 앱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서울서 대구 내려가는 기차표가 갑자기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닥 이게 없어지면 안 되지. 입력하고 또 하러 갔더니 이거 웬일 내려가는 걸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검색하는 게 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표가 10시 넘은 게 딱 2개가 있는데 딱 찍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추위 벌벌 떨면서 얼어 죽을. 하품하지 마세요. 여기 불쌍한 사람도 있다니. 그래서 이 미용은 목욕장, 세탁소 이런 것들 나오면 바닥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부실하니까 운동 좀 하라고 그랬지요. 너무 센 거 하면 안 돼. 탁구장, 체육도장, 자 탁구장, 동네 탁구장 시간당 얼마? 500원 이렇게. 500, 1,000 이러면 안 돼.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이에요. 여기 볼링, 당구, 골프, 테니스 이런 거 없지요. 걔들 다 2종이야. 그래서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 탁구공. 체육도장이라는 게 저게 이제 법적으로 저 체육도장은 보통 우리 태권도장, 복싱도장, 유도도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 건생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일종 건생 하나는 다부지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애정하나면 다 풀려요. 외워놓으면. 제일 먼저 일용품 소매점 나오죠?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1000 미만. 다음 단계. 휴게 음식점, 제과점, 바닥 면적이 커피 한 잔 300원. 그 다음에 꾀제제. 이미용은 목장 세탁소 면적 없이 운동 좀 안 하고 탁구장, 체육장 시간당 500.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뭐 허리도 삐고 뭐 넘어지고 팔도 빠지고 뭐 이빨도 깨지고 하겠지요. 그럼 다음 단계 나오겠지. 자, 봐요. 저기 돌팔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사는 안마원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병원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의료시설이야. 돌팔이 의원들은 전부 일정. 그러니까 돌팔이 의원, 침술원 이런 데 가서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야. 팔도 빠졌으니까. 자, 이러고 있을 때 마누라 지금 애 낳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후조리하고 그러잖아요. 애 낳고 산후조리하고 그래야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죠? 애 낳았으니까. 그래서 지역자치센터가 이게 동사무소 아니요? 동장과 그 친구들 아니요? 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만, 자, 300평, 즉 1000제곱미터 미만. 1000 넘어가면 공공 업무시설로 가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돈 얼마 들고, 1000원 들고 출생신고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게 유치하지만 가장 효과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아니야. 아들 낳으면 절대 자랑하면 안 돼. 불행의 시작이 아들이야. 딸 낳아야 돼요. 진짜 아들 셋 진짜 고통입니다. 진짜. 그죠? 아들만 셋, 넷이다. 아, 그건 진짜 막 나중에 늙어서도 집안이 조용하고 말도 없고 막 그다음 싸움하고 저것들끼리. 그래서 딸 넷이면 제일 좋다는 거. 그래서 온 동네 가서 딸 쌍둥이 나왔다고 마을회관 가서, 그죠? 자랑해야지. 잘 봐. 마을 공동시설이잖아요. 다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출발할 때 슈퍼에서 휴지 안 샀네, 휴지? 휴지 사야 돼. 이제 먹어서 이게 정신없어서. 공중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 공원 같은 데 보면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다 대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일종 건생으로. 공중 화장실. 그 다음 대표소. 아까, 애기 나왔잖아, 애기. 지역 아동센터 맡기고 이렇게. 다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동네 요거 정수장, 양수장들 여보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건 다 일종.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금융업소 사무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 그 다음 부동산 사무소 나오잖아요. 이게 조만한 9평이 안 되는 동네 새마을금고니 조그만 새마을금 금융업소, 동네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사무소 몇 평이 안 되는 것? 30제곱미터니까 9평이 안 되는 얘네들이 제1종 건생. 자, 다시. 자, 보세요. 한두 번 하면 안 되고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어차피 안 하던 공부를 20-30만 만에 후다닥 하는 거니까. 그러죠? 여러분, 평소에 살림사 하면서 평소에도 매일매일 연말을 하면서 3시간씩 공부하고 했었어요? 평생? 내가 20년 뒤에 중개사 공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문도 안 보잖아요. 자, 일종 건생 나오면, 자, 일용품 소매점 바닥 면적 합계 1000. 그 다음 단계 연산을 해야 돼요. 휴게 음식점, 제과점, 바닥 면적 합계 커피 한 잔 300. 그 다음 때 빼고 광내를 이명원 목장 세탁소 바닥 면적 제한이 없이. 그 다음에 부실하니까 탁구장, 체육장 시간당 500원. 다음 단계는? 그렇지. 삐끗 탁구하다가 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그렇지. 걔들 나와. 걔 바닥 면적 합계는 없음. 그 다음에 저기서 그 시기 애기 낳았으니까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 돈 1000원 들고 출생신고. 그 다음 딸 둘 낳았어요. 가서 온 동네 가서 마을회관, 마을작업소, 국판장이네. 공중화장실 볼일 보고 지역아동센터 애기 맡기고. 그 다음 단계가 정수, 양수장, 대피소 이런 것들. 그 다음 양수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몇 평이 안 되는 거. 요거는 30으로 외우면 잘 안 되니까 9평, 30 이렇게 연습하는. 요게 용도가 제1종 건생. 아무것도 아니야. 일종을 외우면
이정은 너무 세게 외우면 좀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 배운 대로 혼화 가공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막 섞여가지고 이 집인 저 집인지 우리 집이 아닌가비요 하고요. 옆집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종은 한번 슬쩍 보는데 이 중에 세게 외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원래 교과서에도 이종, 건생, 일종이 좀 많은데 전혀 언급 안 되는 걸 제가 솎아낸 거야. 솎아내고 지금 요약집에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종, 건생 중에 공연장 해서 극장, 여관 쭉 나오는데 500 미만이란 말 나오잖아요. 500제곱미터 안 되는 쬐끄만 소극장이나 비디오 감상실 이건 다 이종이에요. 일종 아니에요. 일종하고 확인이 성질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이건 놀자판이고. 그런데 2번은 꼭 알아야 돼요. 종교 집회장 나오죠. 바닥면 적게 얼마 미만? 500 미만. 자, 그러면 여기서 동네 교회나 절이나 성당, 수녀원, 기도원 이런 게 500 이상이면 용도가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 건생이 되려면 500 미만이면 되고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 이종 건생 동네 교회 갈 때 헌금 500원 이라고 신경을 써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종 건생 종교 할렐루야는 헌금 얼마? 500원. 500원. 또 이것도 300, 1000으로 막 헷갈리거든. 500원짜리 동전 하나 놓고 온다. 절에 가서 그렇게.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이 다 필요 없고 총법 판매 이런 거 다 한번 읽어보면 돼요. 총법 판매 일종은 아니잖아요. 사진관, 벽점 이런 거 다 이종이지 뭐. 그 다음 7번에 청소년 게임 제공, 복합 유통 게임 제공, 인터넷 컴퓨터 이게 다 말이 좋아지 PC방, 오락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들해요. 얼마 미만? 500 미만. 근데 500 이런 필요 없어요. 면적은. 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거라고 돼 있죠. 아까 1종 나왔잖아요.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이제 이런 건 좀 봐놔야 돼요. 그래서 동네 슈퍼 아니야. 커피 한 잔 300원. 자, 그 다음에 요 일반 음식점도 2종인데 10번 잘 보시죠. 10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있죠. 요거. 요런 건 좀 신경 써야 돼요. 죽어나가는 거 아니요. 장의사 죽는 거. 개병원. 자, 한방병원은 용도가 뭘까요? 한의원은? 한의원 일종건생. 치과병원은? 병원 용도는 없어요. 치과병원의 용도가 뭐냐 그러면 의료시설인지 일종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병원 용도. 자, 개병원은요? 2종. 동물병원. 그러죠? 동물병원. 동물병원 다 2종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물 미용실 하겠다고 애견샵, 동물병원 하겠다고 건물 구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오면 빈 건물 있다고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죠. 건물의 대장부터 확인해야지. 대장 확인해서 2종 건생이라고 됐을 때 허가가 난다. 영업 허가가. 그래서 건물이 1종 건생인데 빈 건물 위치 너무 좋아. 동물병원 하면 참 잘 될 것 같아. 용도 변경해야 돼요. 2종으로. 아니면 허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임대차 손님 집어넣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머릿속에 들어갈 게 건축물 대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먼저 확인해서 얘가 2종 건생 건물로 돼 있어야 거기다가 동물병원, 애견샵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2종 건생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 중에 500 미만의 학원들은 다 2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이 부분도 6층은 대장상 2종 건생으로 돼 있어야 돼요. 500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옆에 대성학원처럼 통으로 쓰는 큰 학원들 있죠. 500 이상이지. 쟤들은 교육, 연구시설이에요. 학원 이래도 자, 여기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 학원, 정보통신 필요 없고 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지금 자동차 학원은 학원이라도 2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슬로우 퀵 무도 학원 아니요. 춘부연호는 얘는 위락으로 가요. 쓰지 마요. 그 뒤에 쫙 쓰나미처럼 나왔죠. 뒤에. 자, 머릿속에 자동차 학원은 뭘로 분류? 자동차 관련 시설. 슬로우 무도 학원은 위락시설. 보통 학원은 2종. 얼마가 안 되면 500. 500보다 큰 놈이 교육 연구로 가는. 그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좋다 이거예요.
나 집에 앉아서 한 2년 인터넷만 잘 보면 합격할 수도 있어. 그래서 대충 합격한다 한들 내가 뭘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합격한들 막 할걸? 어디 가서 뭘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지요. 나는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나 주위에 아는 사람 이제 물어보면 너희 집 근처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해라. 난 그런 얘기 해줘요. 왜 내가 이게 오래 했는데 주위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 가장 근처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강의를 거기에 맞춰서 강의도 해줄 뿐더러 거기에서 사람들도 알게 되면 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당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래저래 알아보고 헐 편하다 그게. 그냥 돈 좀 주고 그걸 돈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영상 보면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나 혼자잖아요. 어디서 뭐 할 거냐 말.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 이렇게 쭉 정리해 주니까 훨 공부도 편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거 딱 그다음 요 독서실하고 요 기호문 봐봐. 독서실 있잖아요 저기. 독서실 하려고 손님이 왔어. 빈 건물. 그러죠? 이종 건생이어야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어휴 6층 비었다고 독서실 들어가면 되겠다고 1종 건생이야. 안 돼요. 그럼 교육청에서 인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 건물주인 만나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또 1종을 2종으로 용도를 바꿔서 대장을 다 바꿔놔야 독서실 영업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요 13번에 맞으면 주대로 죽는 것들 나와요. 테니스공 맞아 죽고 체력 단련장 헬스클럽 아니야. 맞아 죽고 에어로빅 아줌마한테 깔려 죽고 볼링공 맞아 죽고 일부러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당구공 맞아 죽고 낚시대를 꼬여 죽고 골프공 맞아 죽고 얼마 미만? 500. 그러니까 이제 500 이상이면 운동이거든. 아까 탁구장, 체육투장은 1종이었잖아요. 걔들은 바닥면적 합격 얼마 미만? 시간당 500원. 걔들 전부 다 500 이상이면 운동으로 가요. 그래서 탁구장, 체육투장, 탁구공 안만 맞아도 안 죽는다. 혹시 헷갈리면. 여기 지대로 맞으면 다 죽는 것들은 어디로 가고? 이죠. 요 죽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장의사. 그죠? 예. 그 태어나고 살리고 조산원, 산후조리, 의원, 한의원. 얘들은 1종. 죽는 것들은 다 2종. 헷갈리면. 그 다음 남이 특별할 게 없고요. 15분 보세요. 15분에. 다중생활시설 있나요? 여기에 이제 500 미만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 고시원이 이놈인데 다중생활시설이 500 이상이면 숙박이에요. 숙박. 500 미만이면 2종. 그래서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시원이 500 미만이면 용도가 뭘로 가고?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그래서 고시원 화재 사고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시원 화재가 하도 나니까 원래 고시원은 단독이었거든요. 다중. 그런데 단독이로 분류되면 소방법 적용 안 받고 소방법 제한도 안 받고 온 천지다방 다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고 하도 나니까 고시원이 500 미만이면 다중생활시설 용어를 만들어서 2종 500 이상이면 숙박. 그 다음 요 단란주점 요놈 있죠. 요놈 500 미만 150 미만이요. 자, 단란주점 위락 아니요. 위락. 단란주점은 150이 안 되면 2종이요. 요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요거 있죠. 요거 안마시술소 노래방 150 안 되는 단란주점 다 2종이요. 위락이 아니고. 그래서 단란주점 도우미 몇 명? 150명 이렇게 외워야 돼. 뭐 도우미 150명 이렇게 외우려면 뭔 짓을 못해. 150명 넘어가면 위락. 도우미 150명 안 되면 2종 이렇게 외워야 돼요. 노래방 안마는 바닥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봐요. 5번부터는 제목만 잘 외워도 돼요. 그 다음 제목을 외워야 용도 변경이 정리가 돼. 자, 5번이 제목이 문화 및 집회. 문화 집회 벌떼처럼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공연장, 이종건생회다 이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집회장,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경마는 뭔지 알죠? 경륜은? 경정은? 몰라요? 깔끔하다. 3초도 생각 안 하고 몰라요. 또 한 잔 또 묻고 이렇게 내가 또 미사리 쪽으로 가면 모터포트 있잖아요. 그 경주장 있다니까. 그 정리 경정 모터포트 경주하는 곳.
경마 비슷해요. 경마는 말이 달리는 거고 경륜은 자전거가 달리는 거고 거기다 배팅을 하는 거야. 몇 번 선수 몇 번 선수 몇 번 말 몇 번 말. 보트 아파트 10대 갖다 놓고 저놈 저거 다부지게 생겼네. 저놈에 대해. 그래서 경주 1등 한 놈 얼마 걸고 2등 얼마 돈을 거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장에서 박물관, 미술관 띠리띠리띠리. 자, 5번 봐봐요. 동식물은 있나요? 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나오잖아요. 자, 동물원, 식물원은 저 뒤에 동식물 관리시설이 또 있어. 그 놈으로 분리된다고 시험 내면 안 돼요. 자, 다시 동물, 식물원은 동물, 식물 보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 그 얘는 뭘로 분류? 문화 및 집회. 동식물원은 뭘로 분류? 문화 및 집회. 이렇게 좀 해놓으셔요. 그 자꾸 나이 탓하지 말고 머릿속에 자꾸 입을 떠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있죠, 이거. 할렐루야. 종교집회장으로 이종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500 이상이지. 이종건생 동네 교회는 헌금 얼마? 500. 500보다 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판매시설 보세요.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인데 아예 특별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야, 요건 좀 외워놔야 돼요. 운반하고 수송하는 거 아니요?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철도시설, 공항, 항만. 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니고, 얘들은 뭘로 분류? 운수. 의료시설을 보면, 간판 다 병원이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띠리리. 요거, 마약 진료소가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 진료소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마약 안 해봐가지고, 뭐, 빅뱅을 만나든지 해야지 마약 맛이 어떠냐고. 요 마약 진료소는 용도 뭐냐면 의료시설. 자, 아까 동물병원은 이종건생, 치과의원은 한방병원은 한방. 병원이 아니라고 의료시설이라고 의료시설. 예. 한방병원은요 의료시설이에요. 법을 대충 하지 마시고요. 법대로 해주세요. 10분의 교육 연구인데, 자, 여기 보면 유치원지 유치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부터 전부 다 뭘로 분류? 교육연구.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일정건생. 그 다음에 연수원, 교육원, 훈련소, 직업을 학원. 아, 예, 학원 중에 이종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 바닥면적 학교 얼마 이상? 500 이상 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네 보수학원 같은 우리 학원 같이 이렇게 작은 500이 안 되는 것들은 2종. 500보다 큰 쟤네들은 교육연구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또 뭐라고? 자동차학원 아까?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의료학시설. 노유자 시설 쪽에 보면은, 널걸로 어릴 유자 아니요? 아동 관련해서 어린이집, 아동복지들. 자, 어린이집 있지요? 아들은 노유자. 유치원은 교육연구,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자꾸 반복하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릴 만한 걸 자꾸 대답을 유도를 하는 대답 자꾸 하셔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백날 여러분 암만 죽을 고생해도 10월 27일 날 59.9 나오면 식구들이 아깝다 0.1점 차이로 내 식구들이 당신 저 합격한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요? 너 학원 못 알아댕겼냐 학원에 1년 동안 집안 개판 만들어 놓고 이러려고 그 시기 내가 1년 동안 살림 해줬냐? 장가게 가면 든다고. 애들은 뭐라 하게요? 엄마 참 고기도 잘 먹는다. 밥이 들어가? 이런다니까요. 근데 60.2로 합격했어. 오, 대단하다. 아마 진짜 고생했다. 하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로. 그러죠? 그리고 제 남편은 이제 아무 말 안 한 것 같아도 흐뭇하게 갑자기 카톡으로 막 친구들한테 요새 부동산이 어떠냐 해가면서 부동산은 말을 끌어갔다가 어제 시험 발표 났는데 우리 마누라가 됐잖아 해가면서 막 미친듯이 자랑해요. 집에서 안 하는 척 해도. 괜히 뭐 술 산다고 해놓고 부동산 얘기 지도 부동산 모르면서 말이지. 근데 남자 중에 제일 지금 복 타고난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20매력짜리 상가 떡 사놓고 재개발 상가 사놓고 말이야. 그런 여자랑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대출 받아가지고 20억 재개발 상가 떡 사가지고 노후대책 해놓고 안 그래요? 그런 남자, 세상에 그런 남자 어디가 있어? 부러워 죽겠어, 우리 집엔 반만 축 내고. 응? 그렇게 공부 좀 하라고 그래도 공부다 반만 축 내고 있어요. 그냥 흑석동 가깝거든, 우리 집에서.
가가지고 재개발 상가 상가 받아가지고 20억짜리 사가지고 말이지. 좀 이따가 상가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그런 거 사놓으면 얼마 좋아. 안 그래요? 나 몰래 좀. 그럼 나 몰래 좀 하라고. 나 몰래 좀.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진짜 장가가 잘 갔어 내가 볼 때. 나 몰래 했대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진짜 역사 칼럼 쓴 사람 내가 봤어요. 우리나라 남자들 못나게 임진왜란 때 나라 못 지켜서 병자호란 때 나라 못 지켜서 그렇게 수모를 겪게 해놓고 또 일제 또 침탈당하고 그러죠? 남자들이 못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지금 와서 뭔 일 보자면 마누라 탓한다고. 나쁜 놈들 많아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해요. 부럽기도 해요. 참으로 밥만 축내고 얼어 죽을려니까. 그래서 자 수련시설은 요 노유자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수련시설은 여기에 보면 생활권 수련, 자연권 수련. 그러니까 수련이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여기 유소스템 떠는 것이 유소스템. 아니. 여기서 보면 되지. 여기서 뭐들라 줄 쳐요. 그거 다. 여러분 여기는 줄 치고 말 거 없어. 다 외워야 돼요. 요약집이잖아요. 여기서 또 요약해줘야 돼요. 800페이지를 줄여줬는데 800페이지를 줄여놓고 그것도 문제까지 넣어가지고 저 뒤에 빈칸도 해가지고 실제 200페이지도 안 돼요. 여기서 뭘 더 줄이려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서 유소 호텔은 용도가 어디로 간다고? 수련시설. 그 다음 운동시설 보면은 여기 보면 아까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 체력단 얘들 나왔죠. 요까지가 1종이었잖아요. 뒤에는 2종. 근데 얘들이 자 봐요. 1종,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란 얘기는 바닥 면적 얼마 이상? 500 이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종류가 다 면적이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육관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면적이 1000 미만인 것도 운동 뭐 이런 건 특별할 게 없고. 자, 업무시설 보면은 공공 업무시설하고 일반 업무라고 돼 있잖아요. 청사 이런 건데 여기 지금 봐야 될 게 어디 갔어 이놈? 부동산 오피스텔. 그래, 오피스텔 요거. 오피스텔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어디로 간다고? 업무시설. 아까 유스 호스텔은 수련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뭐 누구나 보다 다 잘 아는 일반 숙박, 생활숙, 관광 숙박, 띠리띠리. 여기서 요거 콘도. 그죠?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저놈이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그렇죠. 500 이상 큰 거. 500 미만이면 2종, 고시원. 그 다음에 위락시설 보면은 단란주점으로 2종 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그렇죠. 150 이상. 유흥, 무슨 뭐 띠리,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이런 건 뻔하지 뭐. 공장은 제목만 알면 돼요. 공장이란 용도도 있어요. 그죠? 창고시설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저 창고도 있지만 요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해서 보세요. 터미널이잖아요. 운수시설로 낸다니까. 물류터미널은 물류창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지금 물류터미널이지 물류창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류창고는 뭘로 분류? 창고시설, 집배송시설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쪽에 보면 정말 다 위험하게 돼. 엄청나게 많은데 딱 잘라놨는데 주유소, 가스 충전소, 도료류라고 돼 있죠. 페인트 판매하는데 페인트 저거 화학물질로 됐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자동차 관련 시설을 보면은 주차, 세차, 폐차, 검사장, 매매장, 거기 정비공장 여기 있잖아요. 요 정비공장 요놈이 공장으로 아까 공장이 있을 수 없었어요. 요 공장 있잖아요. 공장. 정비공장은 공장으로 분류되고 그럼 헷갈릴 수 있어요. 자동차 정비공장은 뭘로 가고 자동차가 안에 있어요. 요 운전학원 정비학원 요거 있죠. 요거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는 먼저 주기장이 먼저 하겠어요. 포크레인 이런 거 그 세워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장비 주차장은 일반 자동차가 쓰지 마요. 절대 안 나오니까. 동식물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봐요. 우리가 축사, 가축, 시설, 도축, 도개장, 작물재배, 종묘배. 자, 온실인데 동식물은 뭐하고? 동식물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건 뭘로 불려? 어지 무남의 집회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단순한 용어는 화면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책 보고 고개 숙이 하는 것보다. 책 보고 고개 숙이면 딴짓 하잖아요. 얘는 문화 집회요. 그 다음, 자, 축사나 가축, 소 잡는 도축, 닭 잡는 도개, 작물 재배, 정유배양, 온실, 딱 봐도 동식물 관련 시설이네. 이렇게. 자원순환, 옛날 분뇨 쓰레기, 하수 처리, 고물상, 폐기물, 물. 교정 군사, 교도소 시설, 갱생보호, 소년원, 국방군사, 이들. 자, 그 다음에 방송통신, 방송국, 전화국, 촬영소, 뭐 통신,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발전시설은 발전소니까. 자, 26군 중요한 거 나옵니다. 묘지? 관련시설. 아까 장의사는요? 장의사가? 이정건생. 조산호는? 그렇지. 뭔가 태어나고, 뭐, 죽어난 거는 다? 이죠. 완전 죽는 건데. 자, 얘부터 먼저 해야 돼, 얘부터. 장례 치르고 화장장 가는 거니까, 사람 장례식장, 동물 정령 장례식장, 얘는 장례시설. 자, 사람이든 개든 죽으면 장례부터 치르고, 그러고 가는 데가 묘지 관리시설. 자, 사람 죽었으면 화장해야지. 봉안당, 납골당 넣어야지. 그 다음에 동물도 화장해야지. 동물 사체 건조장, 동물 전용 납골당 아니야. 얘들은 전부 다 뭘로 불려? 묘지 관련 시설. 구분하겠죠, 이제? 구분하겠죠, 그때. 왜 그러는데요? 못해도 한다 해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솔직함을 초래해서 우리 민법 선생님이 충청도가 엉뚱한 사람 죽이는 건 있는데 왜 부부싸움 하면 대꾸 하다가 계속 두드리 맞고 그러냐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말대꾸하고 덩치 되게 컸거든요. 말대꾸하고 그러다가 한 놈의 상처 있고 위로를 받으려고 나한테 오고 왜 그러냐고. 그냥 말다툼하고 싸우면 난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되잖아요. 못 하려고 끝까지 간다고 충청도 특유의 괜찮냐 하면서 계속 결론을 내리냐고. 안 그래요? 지가 불리하게 생겼는데 덩치 있다만 한데 나이 넘어가면요 절대 여자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죽어나가나 묘지 관련 구분해야 돼요. 자, 관광휴게 있죠. 요거 관광 야외 음악당, 여기 어린이회관 여기 있네요. 능동 어린이회관. 야는 뭘로 불려? 관광회. 자, 유치원은? 야, 이거 누군가 대답해서 따라하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회관은? 저거 이러려고 그랬죠. 저거 이러려고 그랬잖아요. 관광휴게시설인데, 저거 아까 그거 이렇게. 관망타, 막, 고속도로 휴게소 있네. 고속도로 휴게소 용도가 뭐냐, 그러면? 지금도 도로라고 하세요. 지금도 도로라고 해요. 도로가 건물이요? 그건 지목 아니야?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의 지목이 도로. 건물의 용도는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그래서 휴게소가 그놈이요? 뭐, 나머지 뭐 특별하게. 자, 그 다음에, 장례실 아까 했고, 야영장시설 제목 말. 자, 요까지는 용도가 몇 가지라고요? 29가지.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 29가지여요. 수시로 그냥 입으로 떠들어가면서 연필로 줄쳐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꾸. 자, 그 다음에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고 요거 있죠, 요거. 요게요. 진짜 이게 참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참 재밌는 게 26회 때 다중 이용 건축물의 시험을 냈거든요. 이게 정말 단순한 놈이에요, 이놈이. 그런데 29회 시험에도 똑같이 또 낸 거예요. 각도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안 해올 수가 없어. 연달아 나왔으니. 그래서 찬물 한 잔 먹고 정신 챙겨가지고 요거 외울 텐데 나 같으면 수업 시간에 강의한 사람 힘 안 들게 10분 쉴 때 외워놓으세요. 참 서로가 도와주고 살아야지 이게